오랜만에 안철수 후보 얘기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년층 공략을 위해서일 텐데요. 먼저 윤석열 후보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요. 듣기 싫대요, 2030이. 왜 젊은 사람들 하라고 하는데?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공인... 자기가 꼰대인 거 아는 꼰대 봤나? 그러면 원래 꼰대 아니잖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님의 고질병이 마지막에 별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30이 그거 싫답니다. 아, 쿨하게 아예 꼰대. 네. I'm 꼰대. 2030이 우리 후보님께 갖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이미지가 술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이랍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 어디 없나?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나 이거? 예, 그리고 최근 이재명 후보도 본인 가족사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런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을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뭐 이른바 요즘 셀프 디스라고 하는 망가지기 혹은 비판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 있을 때 얘기 좀 그만하라. 컨텐츠가 부족하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낮다고 본인이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나 혹은 앞서 윤유숙 전 의원과의 이런 만남 혹은 이런 영상들 이제 앞으로 좀 많이 공개할 예정인가 봅니다. 네, 그 2030들이요. 그 최근에 경선 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요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솔직하고 그다음에 담대하고 대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미리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2030하고 대화하면서 윤희숙 의원의 저런 자리에서 본인이 그냥 쿨하게 아 내가 인정합니다. 나 IM 꼰대 뭐 이렇게 말하고 제가 볼 때는 나빠 보이진 않고요. 예. 이재명 후보도 2030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고 판단받겠다. 뭐 저는 그 유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앞서 화면에서 좀 만나봤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 지방 순회 일정 갈 때마다 라방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지자들,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나는 비천한 출신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뭐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뭐 덩달아 화제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어떤 어려웠던 사정들, 어려웠던 가족 환경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실은 자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연기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들 두 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은 결코 뭐 손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좀 자신의 모습을 더 충실하게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들이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간 후보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예 자신을 중고거래 매물로 내놨습니다. 10년 전에도 상황이 안 좋아서 청춘 콘서트를 했는데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장을 했어요. 저 안철수를 팝니다. 아이돌봄, 자영업자 전단지 배포 등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의사 경력도 있고 체력은 좋은데 뭐 가격은 영원이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워킹맘 의뢰인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후문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말에 7살, 2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아이 돌보기 강아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안철수 후보의 운동이 있죠. 이게 바로 1대1 맞춤형 선거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야말로 이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런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 10년 전에 그 청춘 콘서트 있잖아요. 어허. 이걸로 이게 안철수 현상까지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1대1 맞춤형으로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파리 준비 제목이 뭐냐면 여기 안철수를 팝니다가 근데 삭제를 당했어요. 이도훈 의원님도 뭐 소통은 좋았는데 왜 글이 지워진 겁니까? 사람과 생명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만 내리라고 한 건데 안철수 후보가 왜 당근마켓에서 본인을 팔라고 했을까요? 본인을 팔아서 당근마켓 이용객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건데 왜 당근마켓일까요? 최근에 그 20대 구직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회사에 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1위가 삼성도 현대도 아니고 네이버도 카카오도 아니고 1위가 당근마켓, 2위가 두나무입니다. 당근마켓은 뭐 이게 거래소 중고거래소고 두나무는 NFT 그 거래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하는 데입니다. 예. 2030의 어떤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당근마켓을 플랫폼으로 선택을 한 거고 아직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2030의 마음을 잡겠다. 그런 의지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본인이 아예 등장까지 해버린 오랜만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후보들의 셀프디스 망가지길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바로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때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은 검증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통과, 지금은 불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때는 왜 김건희 씨 관련 검증이 안 됐는지 이 얘기를 반문하셨고요. 예. 지하철은 한 번도 멈춘 일이 없는데 왜 소상공인만 멈춰야 하나요? 뼈 있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4천 명 사망이 적은 건가요? 미국에서 80만 명 사망했으니 우리나라도 80만 명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패널의 비교 설명이 부적절합니다라고 바로 반박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 후보는 호남에서 전두환 비석 밟고 영남에선 정두환 경제 잘했다고 한다.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말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대책을 마련하라.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